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학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수업 순서도 복습과 개념, 연습으로 진행되는데요. 복습에서는 지난 시간 익힘을, 개념에서는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연습에서는 오늘 배운 것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과제였던 익힘책 14쪽, 15쪽을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익힘책을 미리 풀어오지 못한 친구들은 잠깐 영상을 멈춰두고 익힘책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영상이 끝난 후에 바로바로 익힘책을 푸는 습관을 들여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럼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익힘책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띄어세기를 하는 징검다리가 나와 있는데 숫자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개씩 이렇게 자리를 끊어준다고 얘기했는데요. 끊어서 세보니 10만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다 이 숫자는 43만에서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10만을 띄어세면 53만, 그 다음 63만, 그 다음은 73만, 83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0억씩 띄어세어 보세요. 그래서 320억 8654만이었는데 20억을 띄어서 셌기 때문에 340억. 그 다음은 360억 8654만. 그 다음은 또 20억을 띄어세줘서 380억. 그 다음 또 띄어세면 400억 8654만이 됩니다. 주어진 수만큼 잘 띄어세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 부탁드려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띄어센 숫자들을 보고 얼마씩 띄어셌는지 맞추는 문제인데요. 숫자를 비교해보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의 차이는 요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의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개씩 나누어 보면 100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씩 커져서 2562만, 그 다음은 2662만, 그 다음 2762만, 2862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씩인데요. 여기다가는 답을 100만씩이라고 써주셔도 좋고 100만 쓰고 0 4개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 점은 헷갈리지 말라고 적어준 건데 원래는 쓰면 안 돼요. 4번 문제입니다. 얼마씩 띄어세기를 할지 정해보세요. 그 규칙에 따라 띄어세어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규칙은 무엇인가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친구들은 댓글로나 또는 선생님에게 보내주는 비공개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래요. 지금 중간에 나와 있는 수는 150만이었는데요. 선생님은 만씩 띄어세 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149만, 또 한 칸 앞으로 가면 148만, 뒤로 가면 151만, 또 한 칸 더 가면 152만이 됩니다. 10만을 해도 좋고 100만을 해도 좋고 1000만을 해도 좋아요. 그리고 더 큰 수만큼 띄어세도 좋고요. 다양하게 잘 띄어세었는지 규칙을 잘 지켰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규칙에 따라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43억 6,798만이 가장 위에 있는데요. 다음 칸은 비어있고 그 아래 칸은 23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13억이네요. 네,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10억씩 작아지는 띄어색인데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칸은 33억 6,798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옆으로 가는데요. 한 칸 비어있고 그 옆에 칸은 25억 6,798만이네요. 그 옆 칸은 26억 6,798만이고요. 네, 그래서 1억씩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억 6,798만이 빈칸에 들어가겠고요. 마지막 칸을 채우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아래 위에 돌멩이들을 확인해 보니까 6,798만 바로 위에는 25억은 변하지 않고 7,798만이 됐고 아래로 한 칸 넘어서 그 다음 칸을 보니까 4,798만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네, 이번 칸은 1,000만씩 변하는 건데요. 아래로 한 칸 움직였기 때문에 25억 5,798만이 정답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지엔의 가족이 제주도 여행에 필요한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구해보세요. 지금 지엔의 가족이 제주도에 가려고 하는데요. 주요한 핵심 내용은 200만 원은 모아야 할 것 같다. 매달 20만 원씩 모으자. 20만 원씩 모았을 때 200만 원이 되려면 몇 번이나 뛰어서 해야 될까요? 쭉 적어보면 60만, 80만, 100만, 120만, 140만, 160만, 180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총 몇 달이 필요한지 보면 10달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띄어세기 문제들을 풀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그럼 오늘 배울 것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큰 수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 숫자들을 비교하는 상황들을 보고 바르게 비교했는지 또는 더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없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쪽입니다. (2016년) 세계 여러 나라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4년 전이네요. 일본과 터키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터키 중에 어디가 더 많이 가입한 것 같나요? 또는 어디가 더 적은 것 같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일본과 터키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를 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6,426만은 억의 자리에 1, 1,000만 자리에 6, 100만 자리에 4, 10만 자리에 2, 만의 자리에 6을 쓸 수 있습니다. 7,506만은 1,000만 자리에 7, 100만 자리에 5, 10만 자리에 0, 만의 자리에 6을 쓸 수 있겠죠.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느 나라가 더 많지요? 네, 일본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억의 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터키는 억의 자리가 없죠. 그래서 자릿수가 더 많기 때문에 더 큰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억과 조를 배울 때 1,000만의 10배를 억이라고 배웠었는데요. 잊어버리진 않았죠? 혹시 잊어버렸었다면 지금 다시 기억해 두세요. 다시 말해서 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릿수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릿수가 같다면 자릿수의 크기, 자릿값들을 비교해 보면 되겠지요.
다음으로 독일과 이집트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를 비교해 볼 텐데요. 독일은 9,443만 명, 이집트는 9,779만 명입니다. 아까 일본과 터키는 아예 자릿값을 덜 가지고 있었는데요. 독일과 이집트는 같은 자릿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9,443만을 나타내면 1,000만의 9, 100만의 4, 10만의 4, 만의 3이 되고요. 이집트는 1,000만의 9, 100만의 7, 10만의 7, 만의 9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나라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더 적을까요? 정답은 독일이죠. 비교하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하게 한 자리씩 비교해 보는 건데요. 1,000만은 둘 다 9로 같습니다. 100만 자리로 가서 비교를 해보면 독일은 4, 이집트는 7이 됩니다. 그래서 7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 독일과 이집트를 비교하면 이집트가 더 많은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자리씩 위에서부터 더 큰 자릿수부터 비교해서 내려와 보면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로 조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등호와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는 문제입니다. 320억 9,768만과 이 숫자는 어떻게 읽는지 알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4칸씩 4개를 묶어주면 여기가 억이었고 여기가 만이었죠. 그래서 320억 9,668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써주어도 좋아요. 320억 9,668만. 그래서 위의 자릿수부터 처음부터 비교하면 3 같고 2 같고 0 같죠? 그 다음 9가 같고 7과 6이네요. 그럼 7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 왼쪽으로 입이 벌어진 부등호를 그려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큰 수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써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12억 8천만과 12억 8,263만 그리고 9억 3,243만을 비교하는 건데요. 가장 큰 건 니은이죠. 12억 8천까지는 같지만 263이 더 있는 니은이 더 크고요. 다음은 기역, 다음은 디귿이 순서대로 큰 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기 위해서 24쪽과 25쪽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게 되는데요. 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릿수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자릿값에 맞추어서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어렵지 않았나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에서 426, 423 나와 있는데요. 이거 숫자 일단 이쪽이 크겠네요. 6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얼마인지 읽어볼까요? 여기가 나눠지는 선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만이죠.
그래서 426,000이네요. 여기 426,000을 잘 써주시고요. 오른쪽은 423,000입니다. 그래서 423,000은 1, 2, 3 여기가 되겠고요. 426,000은 여기네요. 그래서 여기가 더 크죠. 연결을 해줘 볼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등호와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어 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두 문제가 있네요. 위에의 왼쪽은 56,700이었고요. 오른쪽은 65,700이었습니다. 만의 자리부터 비교해보니 이미 65,700쪽이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입이 벌어지고요. 아래 문제 같은 경우에 비교하기 위해서 몇 자리 수인지 이렇게 나눠서 그려주면 이것도 이미 차이가 나네요. 자릿수가 왼쪽이 한 자리가 더 많네요. 그래서 왼쪽이 크다라고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자제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냉장고 188만 원, 텔레비전 123만 원, 노트북 99만 5천 원, 태블릿 컴퓨터 75만 6천 원인데 가장 낮은 가격은 태블릿. 그 다음 노트북. 그 다음에 텔레비전. 그 다음 냉장고가 되겠네요. 어떻게 비교했는지 말해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싶지만 들을 수 없더라도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1단원을 모두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1단원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큰 수를 배우면서 0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 헷갈렸거나 아직도 억과 조를 읽는 게 힘들다거나 4자리씩 나눠서 만과 억과 조라고 읽는 것을 외우지 못했다면 꼭 복습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과제는 익힘책 16쪽과 17쪽입니다. 오늘 배웠던 수의 크기 비교하기 부분인데요. 수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했는지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푼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어서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